한약재 작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작약은 일종으로 고정돼서 백제약, 적자약을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유통시장에서나 실제 임상에서는 백제약과 적자약을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약은요, 약물의 가장 오래된 서적이라 신룡 본추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 사용했던 그 연원이 굉장히 오래된 약재입니다. 백작약은 그 희다 그래서 알바 그러고요. 적작은 북다 그래서 루브라 그렇습니다. 모두 다 파이오니아 속에 속하는 그런 이제 약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방의 그 약성가에 보면 백작약과 적작약을 구분을 했는데요. 백작약, 적작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작약을 이야기할 때 능수, 능보 그랬습니다. 적작약은 능산사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보성약재고 이거는 사성약재라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은 논리로 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 기원을 보겠습니다. 모관과에 속하는 단생 초본인 작약 뿌리 종류의 뿌리를 건조한 것입니다. 백작약, 적작약 지금은 이제 뒤쪽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바이오니아 락티프루라 이 한 종의 껍질을 벗겼냐, 벗기지 않았냐로 해가지고 백작약, 적작약을 구분을 하는 걸로 하고요. 기원은 한바꽃 한 종으로 정했습니다. 그 사연은 뒤쪽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백작약과 적작약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기 처방에 사용됐던 기록에 보면 백작약, 적작약 물론 구분하지 않은 작약이라고 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백작약, 적작약과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논리를 이제 우리가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사용했던 임상 결과입니다. 따라서 백작약과 적작약에 대한 실제 현재 임상에서의 그 유통은 대단히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작약은요, 한박꽃 파이오니아 락티프로라 종의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말린 겁니다. 또 이제 한때는 산작약, 그래서 파이오니아 오보바타요. 오보바타 이 종을 백작약 기원종을 했습니다만은 산작약은 이거는 보호종입니다. 현재 이거는 채취하면은 안 되고요. 일부 한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산작약을 기원으로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산작약은 작약으로서 그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보호종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기원에는 두 종으로 일단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작약은요, 파이오니아 락티프루라 한번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세건한 겁니다. 중국에 이제 많은 시장에 있는 게 천작약인데요. 파이오니아 배치 종류죠. 우리말로 하면 사천 한박꽃입니다. 그래서 백작약, 적작약이 동일 기원인 파이오니아 락티프루라 종이 껍질을 벗겼냐, 벗기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기타 종으로 해서 산작약도 있고 또 천작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백작약, 적작약 시장에 유통되는 게 보면은요, 껍질을 벗긴 거 백작약과 벗기지 않은 국산 파이오니아 락티프루라 종이 있고요. 중국에서 수입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천작약이고요. 천작약이고 또 중국에도 락티프루라 종이 있으니까요. 일부 유통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지입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한박꽃과 산작약과 사천 한박꽃 천작약의 기원을 보면요. 먼저 천작약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또 중국의 사천 지역이 대표 약재라 해서 천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서남 지역에 이러이런 지역에서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실제 약재 시장의 적작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박꽃 파이오니아 락티프루라는 우리 한국과 중국 각지에 자생 혹은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북 의성 지역이 대표적인 산지였죠. 그래서 지금은 천연물 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게 아주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의석 작약 시험소, 그래서 지금도 의성 지역에 가서
천연물 연구소라고는 잘 몰라도 작약시험소라고 그러면 시험장이라면 금방 사람들이 알고 또 안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여러 지역에서 나는데 특히 절강성에서 나는 거는 절강 나는 건 항자가 많이 붙죠. 항백작. 안유성에서 나는 건 박백작.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특별하게 이거를 항백작, 박백작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작약의 성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백작약의 그 성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양리작용은 많은 실험을 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작약은요, 백작약의 경우에는 지금 백작약 이해가고 있죠. 우리 기본적으로 보혈약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의 강직을 없애는 유관약에 속합니다. 그래서 양리작용을 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유관작용, 진통작용에 관계된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보혈작용에 대한 거는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뚜렷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양리 실험을 한 거면 진경, 진통, 근육, 이완 등등이요. 소염이라든가 이런 실험을 한 거가 많고요. 대표적인 성분이 이제 파이오니플로린이죠. 이게 지표물질도 되고요. 그래서 작약의 정품 이야기할 때 파이오니플로린 함량을 가끔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적작약에 대한 양리작용. 적작약은 우리 본초의 기록의 전체 분류로는 청열, 양열약입니다. 혈액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양리작용에 보면은 혈액에 관계된 내용이 많습니다. 혈액에 관계된 내용이 많고 여기에 대한 이제 양리 효과를 봤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성분도 보면은 아까 파이오니플로린 같은 식물로 보기 때문에요. 같은 식물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효력입니다. 한의학적인 효력, 백작약은요, 아까 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작약은요, 아까 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혈약에서 양열 염음한다, 유관지통한다, 편간억양한다. 그래서 적작약은 청열 양열하고 산화지통하고 소홍산중한다 그랬습니다. 특징적인 거가 보면은 통증에 관계된 부분이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통 이렇게 되는 거가 있죠. 적작약에서 보면은 통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자 되는 거가요. 이 전부 다 진통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유관이라는 부분, 간 급증에 대한 부분에 파이오니에 속하는 이 두 가지 약재가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상대적인 강함과 약함은 있겠습니다. 임상응용입니다. 임상응용에 보면 백작약은요, 양열 염음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보성이고 수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열, 휴어로 인한 이런 여성 질환에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처방이 사물탕이죠. 그 성질이 미안함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혈허성 음어열에 더욱 적합하다. 사물탕에 그 숙지양 당귀천공 백작액인데 백작액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보중유산하고 산중유수한다. 보하는 가운데서 흐트름이 있고 흐트러진 가운데 다시 거둬들이는 거가 있다. 전적으로 보호하는 데만 올인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사물탕에 숙지왕 당귀와 같이 전통적인 보혈약의 그런 약에다가 백작약 또 활혈거인 천공이 배합돼서 사물탕이 되는 예입니다. 노력이 지나쳐서 기혈이 모두 손상된 병증에 응용된다. 인삼명행탕. 노력이 지나쳐서 기혈이 손상된 병증 아마 바로 생각날 수 있는 게 쌍화탕일 겁니다. 요 인삼명행탕도 쌍화탕하고 거의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뭐 조금 다릅니다만은 기혈 쌍보에 관한 관계된 내용이 대표적인 제목이 쌍화탕인데 거기에도 역시 작약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한인데 양어자한에 그래서 계지탕, 계지가 용어로 양허에서 기표가 불구한 자한에 또 어떤 태양병에서 발해 한출 부지한 게 전체적으로 양허죠. 양허, 자한. 그래서 자한의 그 원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기허 자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약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유관지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관지통에 관련 내용은 이제 근급증에 그냥 간급으로 인한 강직에 사용됐다. 그래서 완복, 흉엽 완복, 동통, 사지구련, 작통, 대표적으로 작약에 대한 거를 연상할 때 작약감초탕을 아마 많이들 생각을 할 텐데, 작약감초탕은 간급으로 인한 강직에 쓰잖아요. 복직근 경련에 하잖아요. 보통 그림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배꼽이 있게 되면 배꼽 주변에 하고 있는 이 복직근이 긴장됐다. 그만큼 복부 압력을 강화시켜야 될, 방어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허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직근 긴장이 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처방이 작약감초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작약 그러면 이 작약이 적작약도 되고 백작약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백작약이냐 적작약이냐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보냐 상대적으로 사하냐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중초한증에 온성약물에 보여. 여기에 왜 이게 밑줄 긋고 구실을 따로 했냐면은요, 여기에 한증이요, 뭐 허증은 그렇다 치고 작약은 성질이 찹니다. 천대 허한증에 사용한다는 거는 당연히 온성약물이 주약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원중탕의 계지, 뭐 이당, 대조, 온성약제에 대한 백작약이 보조로 사용돼서 기본적으로 중초 허한증에, 한증에 관계된 거는 따뜻한 성질의 약이 담당하고, 또 백작약이 이제 거기서 보조약물로 응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통증에 유방장통에 협력장통에 사지 연급 동통에 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편간억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편간억양에 관련 내용은 간양 상황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간양이 상하고 얼굴이 볼겋게 상기되고 이렇게 쉽게 노하고 이러는 거 대표적인 처방이 진간식붕탕 뭐 이런 처방인데, 거기에 보면 백작이 들어가서 요것도 내내 보면은 근급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근급증하고 관계가 있어요. 간양 상황이니까 당연히 주된 약은 편간약이겠죠. 편간약이 주된 약을 차지하게 되고, 이 밑에도 보면은 간양 상황으로는 두통, 현온에 영양각 이 전부 다 편간약이잖아요. 편간약이 주약이고, 간양이 상황되면은 근급증이 발생하게 돼서 이제 한강과 같은 뒷목이 뻣뻣한 등등이 나타날 때, 그럴 때 그 편간약에다가 이제 근급에 사용하는 작약이 사용이 돼가지고 한강증에 보조로 사용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적작약을 예를 들기 위해서, 적작약은요, 백작약이 보성이고 염성이라고 그랬어요. 보하고 수렴하고, 반대로 사성이고 산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청열, 양열. 양열이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뭐 출혈이 나오게 되죠. 혈혈망이나 토열, 육혈. 또 이게 이제 출혈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보면은 피부에 뭐 열이 나고 반진이 생기고 등등의 대표적인 처방이 서각지영탕 같은 게 적작약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반진의 형태가 홍활하지 않은 때 사용하는 좌측 해반탕 같은 경우 사용이 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작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작약을 백작약을 사용할 거냐 적작약을 사용할 거냐 하는 거는 좌측 해반탕 들어가는 이 약재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 에 따라서 백작약, 적작약 구분이 되는, 여기서는 작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적작약을 사용하는 게 맞다는 거죠. 산어지통, 어혈을 흐트러뜨려서 통증을 주는데 사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 후에 생기는 통통 뭐 이런 경우에 사신산이라는 처방인데, 거기에 보면 작약이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죠. 산 후에는 성질이 찬 약을 사용하는 거를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당귀, 청궁, 포광과 같이 따뜻한 성질의 백작약이 어시스트에는 보조약이 된다. 또 타박상이라든가 뭐 진가 적취 중에 혈부추거탕, 격하추거탕 이런 경우에 보면 활혈 거호시키는 약물이잖아요. 도인, 홍화 거기에 작약이 들어가는 이런 처방인데, 이건 당연히 어혈에 관계된 거니까 적작약을 사용하는 게 이치에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편탄의 반신불수에 응용된 보양한우탕, 중풍에 만성화된 중풍에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처방이죠. 이게 보면 여기 작약이 들어가는데, 보양한우탕이 노리는 거는 뭐냐면 오랫동안 중풍을 앓았기 때문에 기운이 굉장히 허약해지는 기허한 상태에서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보기약인 대표인 환기가 대량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중풍이라는 거가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잖아요. 남아있는 어혈에 대한 거를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배려된 약이 대표적인 게 지룡 같은 이런 약재가 되겠죠. 그때 작약이 들어갔다. 작약은 어떤 거냐? 어혈을 보좌하는 요 약물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어서, 따라서 보양한우탕의 작약은 적작약을 사용하는 게 이치에 맞다. 아주 약하지 않은 다음에는요. 보양한우탕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보양한우탕이 어느 정도 처방이냐면 환기가 주약인 한량이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약재가 다 합해도 반절도 되지 않는, 그래서 대단히 그 처방 자체가 기이한 처방인 기제에 속합니다. 뭔 말이냐면 중풍에 오래된 만성화된 그 중풍에 기력을 보강을 하긴 하는데 남아있는 증상에 대한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되던 대표적인 처방이 보양한우탕인데, 거기에 적작약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기에도 사용이 됐어요. 선방활명음의 작약 그랬죠. 그러고서 이제 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금운화, 대표적으로 청열 해독시키는 약이잖아요. 염증을 없애는 대표적인 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각자 유향, 조각자 유향, 이거는 활렬 거에 관계된 내용, 어혈을 없애는 거에 관계된 내용이고, 그러면 이 종기의 옹종이라는 내용은 어떤 종류냐는 거죠. 이건 어혈성으로 발생한 종기에 그 염증을 없애는데 금운화가 주된 역할을 하고, 거기에 조각자 유향도 어혈을 없애는 약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작약이 들어갔다 이거죠. 어떤 작약을 사용될 거예요? 당연히 적작약을 사용해서 조각자 유향 몰약과 같은 합동 작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사용량은 이렇습니다. 백작약과 적작약에 대한 대체적인 구분을 하자면, 백작약은 염하고 적작약은 산한다. 보혈량이라고, 산어혈하고 기결, 담결에 사용한다. 처방에 보면 사물탕, 자약감초나 아까 소원당 계지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초구진에 보면은, 본초구진은 적작과 백작과 주치는 서로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백작의 경우에는 염음 이경의 효력이 있고, 적작의 경우에는 산사행혈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보성이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염성이 되는 거고요. 적작은 한마디로 하면 사성이 되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산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초구진에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작약의 그 설명입니다. 보혈약으로서 양성 보혈약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미는 산미는 수렴하고 고량은 설렬한데 이렇게 했는데, 양열 염음하고 유관 지통하고 평균 간행하다. 그래서 간장열, 비통열, 간비경이 관계된 거고요. 유관 지통은 간주군에서 간경이 들어가는 거고요. 평간억양은 간주풍에서 간경이 들어가서 귀경이 보면 간경, 비경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상한론에 보면은 10만만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한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신맛이 수렴한다, 전기를 수렴한다, 음기가 빠져나가는 걸 없앤다 등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한 후에 백작약 사양, 아까 얘기했지만 잠깐, 사한 후에는 온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한 후에는 백작약을 기용 혹은 신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는 보면 사한 후에 백작약이 많이 사용이 돼 있어요. 그 사용이 된 거에 또 자세히 보게 되면 대개 보면 추자했든지 청초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은 사한 후에 그 온보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질인 백작을 사용하는 좀 조심스럽지만 한성을 감약시킨 다음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산후에 사물탕을 쓰는데, 당귀, 청궁, 백작약 숙정할 때 백작약을
그 찬 성질 때문에 산후에 그게 장애 요인이 되니까 그때 백제약을 술에 자하든지 청초해서 사용하면은 산후에도 사물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산후에 또 한성을 이용한 산후 처방도 많이 있습니다. 산후에서 장원수의 작약탕에 보면은 성질이 찬 황금과 배합이 되어 있죠. 산후에 간황의 감이 소시오탕 시자 등등 성질이 찬 거야. 주진영이는요 산후에 백작약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한 이유는 그 찬성 때문에 생발의 기운을 없애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추출해서 쓰라 그랬습니다. 추출해서 사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산후에 백작약이 오랫동안 사용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적작약의 경우에는 고비안하고 간경에 들어간다. 그래서 간경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열, 유체를 선선하는 양열 거의 요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간과 혈분에 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적작약은 맛이 쓴 거를 가지고 사성이 있는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간화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적작약과 백작약의 그 내용이 다시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목단피, 적작약과 목단피가 같이 활용되는 예가 굉장히 많은데요. 똑같이 목단피와 적작약은 청열 양열약에 속합니다. 그래서 양열 산화에 이렇게 응용을 하는데 목단피하고 적작약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목단피는 청열 양열 작용이 더 좋답니다. 적작약은 활열 거호 작용이 우수하답니다. 이런 문장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적작약 활열 거호작이 우수하면 적작을 활열 거호약에 넣어야 되지 왜 청열 양열약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청열 양열약이지만 목단피가요 청열 양열 작용이 7이고요. 이게 뒤에 이쪽이 이제 이게 3이라고 하면은 적작의 경우는 청열 양열 작용이 6이고요. 활열 거호작이 4라고 보면은 3하고 4하고 놓고 볼 때요. 목단피는 청열 양열 작용이 더 훨씬 우수하죠. 6보다는 7이 많으니까요. 활열 거호작용은 적작약이 우수하죠. 4보다 똑같이 청열 양열약에 속해 있지만 이렇게 주된 효력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바로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단피는 그래서 부수적으로 음호발열을 치료한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표적인 처방이 육미지황탕에 목단피가 들어가잖아요. 육미지황탕은 음을 보호하는 약물이잖아요. 음호발열에 육미지황탕에 목단피가 들어가는 적작약은 아울러 지통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유통 적작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 파이오니아 락티프루라 중에 뿌리굵기가 작은 것은 거피하면은 몸통이 별로 남지를 않는 거죠. 굵은 것은 거피해서 백작약으로 당연히 사용을 합니다. 백작약이 훨씬 값도 비싸고요. 많이 선호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굵은 거를 거피하지 않고 적작약으로 유통되는 예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굵은 것은 껍질 벗겨서 백작약으로 쓰고요. 아주 작은 거는 거피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건 적작약으로 되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작약인데 뿌리가 굵지 않고 침해하지 못하게 해서 적작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수치, 백작약의 수치, 적작약의 수치입니다. 생으로 쓰는 것도 있고 볶기도 하고 자하기도 하고 생으로 쓰고 볶기도 자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열을 가하는 거, 술 같은 흙으로 했던 열을 가하는 거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을 왜 하냐? 이 성질이 다 차잖아요. 요거를 사용을 하려면은 어떤 열을 가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기에도 보면은 찬 거에는 전부 기했습니다. 백작약은 신용하라, 적작약은 기하라 그랬습니다. 백작약은 좀 조심해서 사용하고 적작약은 기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보사의 개념으로 여기에 접근하면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백작약과 적작약과 구분 역사는요. 본경에서는 사실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원경의 실록원초경 집주에서 적백 양종을 언급을 했지만 구분 없이 했다가 계보 중정본초에서 비로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평성해방, 화재국방 이런 데서 또 혼란이 일부 일어났다가 나중에 어디로 정리하냐면 백보의 적사, 백수의 적사니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백작은 보호를 하고 적작은 살을 하고 백은 수렴하고 적작은 흩트고 현재 동양 삼국의 공정서 자격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백작, 적자가 구분 없이 아까 락티프루라 한종으로 기타 동속 근현식물의 뿌리로 들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것도 이제 빼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역시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 기원식물은 한종입니다. 중국과 대만은요 백작, 적작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작약의 락티프루라 1종, 적작약은 락티프루라와 천작약 2종의 뿌리는 물론 이거는 껍질을 벗긴 것이고 이건 껍질을 벗기지 않은 거겠죠. 북한이 특이하게 이렇게 백작약, 자포니카와 필로사, 트리코칼파, 오바타 뿌리로 규정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 식물 분포상 북한 지역에 주로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북한에서 이제 채취해서 사는 거 아닌 다음에는 거기도 자연스럽게 락티프루라종이 되겠죠. 백작약과 적작약의 구분해 보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꽃의 색깔이나 뿌리의 색깔로 구분하는 아주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꽃이 적색이면 백작약이고 꽃이 백색이면 적작약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시진은 말하기를 근지 적백은 뿌리의 그 적백은 꽃의 색깔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꽃하고 뿌리하고 반대인데 이건 꽃하고 뿌리하고 같은 색깔이다 등등해서 수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파이오니아 락티프루라, 파이오니아 오바타를 백작약으로 했고 파이오니아 적작약 파이오니아 자포니카 잘못됐네요. 락티프루라 잘못됐습니다. 파이오니아 락티프루라 용을 적작약으로 한다 등등 돼 있고 최근에는 근폭건이 적작, 뿌리를 그냥 말리기만 하는 게 적작이고 괄거피 증근자, 거피를 한 다음에 이걸 찐 거를 백작약이라 한다. 이게 이제 대부분이 사용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기원에 관계된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껍질을 벗겼냐, 벗기지 않았냐 등등등 합니다. 그래서 백작약은 보익약에 보혈약에 속하고요. 적작약은 청열약에 청열양혈약에 속한다. 아까 약성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약성가를 이제 제대로 적용해 백작약은 산한하다 이해하시겠죠? 복통에 사용했다. 능수등보 수하고 보하는 데 하는데 허한증에는 쓰지를 말아라. 허한증에는 쓰지 말아라. 이게 성질이 차기 때문에요. 적작약은요 산한한데 능산사한다 그랬습니다. 파열 통경, 어혈을 없애는 기가 파열하고 생리를 통하게 하는데 그러나 산후에는 조심해서 사용하라. 산후에는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연상태 감별입니다. 자연상태 백작약, 적작약. 전체적으로 보면 작약은 락티프루라종, 오바타종, 그다음에 베이치종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산작약은 현재 보호종 볼 수는 있습니다. 자,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면 분열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요거를 1번 포인트로 보면 됩니다. 두 번째가요. 이파리의 모양입니다. 협란형이냐 도란형이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종류인 락티프루라는 분열 정도가 심합니다. 뭐에 비해서? 오바타에 비해서. 그 다음에 잎 옆에 보면은 거치가 있고 없고도 있습니다만 잎의 모양이 산작약은 도란형으로 넓적넓적하고요. 한박꽃은 락티프루라는 소엽이 좁은 난형입니다. 적작약 그러면 이제 파이오니아 락티프루라고 배치 종류가 되겠죠. 여기에 보면 선작약은 분열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소비의 분열도가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찢어진 거가 천작약이고요. 두 번째 분열 정도가 찢어진 거가 락티프루라종이고 오보바타 종류는 분열이 거의 약합니다. 그다음에
이파리 모양에서 보면은 분열 정도가 심한 천작약에 보면은 피치명이에요. 굉장히 삐쭉삐쭉하고요. 그 다음에 산짝약은 도란형이고 것은 좁은 난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검색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분열 정도가 심하냐, 분열이 없거나 적고, 여기서 없다면은 요 산짝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적다 그러면은 락티프루라. 그래서 가장 심한 거가 베이치가 제일 심하고요. 두 번째가 락티프루라, 아주 거의 없는 거가 산짝약,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엽의 모양입니다. 피치명이냐 나눗형이냐, 아주 좁은 피치명이냐. 그 다음에 이제 심피와 가위에 털이 있냐 없냐 그런데 이거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털이 있냐 없냐는 거는 식물체가 열매가 맺혀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구분을 못 한다는 내용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약재 구별을 할 때는, 식물 구별할 때는 잎과 줄기가 있을 때 구분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유효한 거죠.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야 꽃 과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먼저 가장 많은 종을 차지하는 파이오니아 락티프루라 종을 보겠습니다. 꽃 색깔은요, 백색, 홍색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잎입니다. 잎입니다. 이 모양을 봐요. 이 모양을 보면은 잎이 현난형 그랬습니다. 계란 모양의 난형이다. 그 다음에 여기 거치를 보면, 잎의 옆에 거치를 보면요, 거치 보면 되게 이렇게 뾰족뾰족합니다만 이거는 매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연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한박꽃의 그 잎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열매 과실 꽃에 보면은요, 털이 없다고 그랬어요. 털이 없습니다. 종자는 보면은 적색이고요. 적색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산짝약입니다. 산짝약은 잎이 아까 갈라지질 않았다 그랬죠. 자, 잎이 보면은 갈라지질 않습니다. 갈라지질 않고 보면은 이게 계란 거꾸로 엎어놓은 도란형 모양이죠. 자, 꽃을 봐요. 산짝약은 보면 꽃이 전부 다 흰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을 볼 수 있는 거는 화원에서는 기르는 거는 위법이 아닙니다. 산에서 채취해서 가져오는 거가 위법이죠. 그래서 작약, 산짝약을 이렇게 화원에 가면 볼 수가 있고요. 한방 축제장에 가면은 꼭 이게 이렇게 하얀 꽃이 피는 걸로 해서 이제 작약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약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죠.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채취량 가지고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의성 작약시험소 같은 데서, 또 중국에도 작약시험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몇십 년 동안 작약의 그 수많은 종류, 파이오니아에 속하는 수많은 종류를 갖고서 약재로 사용하고 이렇게 관상화로 사용하고 등등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내용이 시험소가 있어서 실험할 정도이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죠. 아주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험소인데, 결론은 한국과 중국 공이 이 대량 번식시키는데 모두 다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장 대량 번식도 잘 되고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거나 한박꽃이더라. 파이오니아 락티프루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래된 그 연구 결과의 끝으로 파이오니아 락티프루라가 주종을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때 이제 산짝약을 백짝약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짝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그것이 지금 화원이라든가 또 한방 축제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약 꽃이 되겠습니다. 약재로 사용하기에는 수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산짝약입니다. 산짝약의 이 모양을 봐요. 열매 꽃 봐요. 털이 거의 없습니다. 자, 채취를 직접 했는데요. 채취를 직접 해도 일반 작약과 같이 뿌리가 충실하게 맺히는 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중국에만은 사천백작약입니다. 사천백작 잎을 봐요. 잎이 보면은 많이 찢어졌죠. 많이 찝어져 심한 분열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뾰족뾰족하잖아요. 피치명입니다. 피치명입니다. 자, 꽃을 봐요. 꽃을 보면 적색, 분홍색 뭐 이렇습니다. 적색, 분홍. 열매에 보면은요, 이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털이 있고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작약의 종류는 요 잎 모양만 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형태의 감별 포인트는요. 아까 이 얘기한 내용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분열 정도가 심하냐, 중간 정도냐, 아주 약하냐. 그래서 락티프로라, 베이치, 락티프로라, 오버바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잎이 많이 찢어진 피치명이냐, 그다음에 좁은 난형이냐, 아주 도란형 형이냐에 따라서 다시 베이치종, 중국종과 우리 락티프루라종, 오바타종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털이 있냐 없냐를 갖고 또 구분을 하는 것도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자연 조건에서는요, 다시 말하지만 자연 조건에서는 분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파리 모양이 거기에 추가가 되는 거니까요. 두 가지만 가지고 구분이 되고요. 이제 정확하게 식물 분류학적으로 하면 나중에 털 유무까지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상태에서 충분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3종 파이널 속에 대한 검색표 다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털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가 추가로 돼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약재 상태 감별이 들어가야죠. 약재 상태 감별이요. 약재 상태 감별에 보면은 백작약, 거피가 된 백작약과 거피가 안 된 백작약 파니얼 악티프루라 종이 아까 있다고 그랬습니다. 백작약하고 적작약 놓고 볼 때요. 그다음에 이제 백작약 종류 중에는 좀 귀합니다만은 산작약도 있다고 그랬어요. 적작약에는 중국의 천작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구분을 어떻게 하냐? 거피하고 유피에 관계된 거는 껍질이 벗기냐 벗기지 않는 거는 약재 상태의 그 껍질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껍질이 보면은 백작약에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다갈색으로 거치냐, 이렇게 산작 같은 건 아주 유백색, 백색이 좀 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백작약으로 대표종으로 오바타를 얘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 생산량이요 약재로 쓸 정도로 그렇게 충분치가 못합니다. 색깔 가지고 일단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잘랐을 때 분성이 약하냐, 분성이 풍부하냐, 단면은 상대적으로 갈라진 틈이 있냐, 치밀하냐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새로 보면은요, 대량 증식만 가능하다면은 사실은 산작약을 백작약으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공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현재 수준에서는 이 상태에서 락티프루라 종에서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적작약은 껍질을 포함을 한 파이널 락티프루라 종이기 때문에요. 원래 원색깔을 담갈색, 다몽색으로 합니다. 단면이 보면 분홍색, 황색이고 사천적작약은요 단면이 황백색이고 평탄하지 않는 걸 구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바퀴 락티프루라와 채취. 그래서 백작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채취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했으면 이걸 잘랐을 때 보면은 이와 같이 백색깔을 많이 나타내는 종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생육 조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여기 껍질을 수작업으로 좀 벗긴 다음에 찌는 과정을 밟는 경우도 있고요. 먼저 쪄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그 정황상 지금 현재는
한번 삶아 가지고요 껍질을 벗기는 걸 하는데 이것도 수작업으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로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 과정을 받게 됩니다. 약간 삶아 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문헌에 보면은 백작약을 막 증한 다음에 껍질을 벗긴다 뭐 더구나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피 백작약입니다. 거피 백작약입니다. 거피 백작약의 전체 모습, 잘라진 모습입니다. 잘라진 모습입니다. 보면은요, 겉표면에 보면 세로주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있는 건 이건 전부 다 피공입니다. 피공이 있고요. 색깔은 뭐 이렇게 진한 갈색, 차갈색 뭐 이렇게 있습니다. 겉이 보면은 매끄럽죠. 자, 그래서 자르기 전의 모습을 보면은 백작약 그러면은 약간 유백색을 띠면서요. 뭐 갈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유백색을 띠면서 일단 크죠. 그다음에 겉에 보면 이렇게 피공이 가로 피공이 있고 세로 주름이 있고 겉이 매끄럽고요. 자, 이걸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얗기 때문에 백작약이라고 했겠죠. 백작약의 기준은 뭐냐면 일단 겉에 고피가 돼야 됩니다. 고피가 됐는 걸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단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단면입니다. 단면에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죠. 그리고 분성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분성이 많다는 것도 아까 오보바타야 산작양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이제 약재로 사용하는 거가 힘드니까는 적작약에 비해서는 분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약재 감별할 때 물론 건조도 잘 돼야 돼요. 약재 감별할 때 이 두 개를 갖다가요 딱딱 때리게 되면은 충돌시키면 도자기끼리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딱딱 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이것도 감별의 기준이 됩니다. 목불을 이렇게 단면 목불을 보면 방사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선이 있고요. 여기 보면 형성층 환이요. 뚜렷하잖아요. 뚜렷하잖아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겉에 껍질 벗긴 거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분성이 많은 거 확인하고요. 딱딱한 거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형성층 환이 있는 거를 확인하고 하면은 백작약의 내용을 확실하게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약재상상의 특징적인 거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전체 내용에 또 추가의 내용, 유백색이다, 세로주름이 뚜렷하다, 매끄럽다, 피공 흔적이 있다. 아까 견실에서 은빛이 주면 도자기 소리가 나고 분성이 풍부하다, 형성층환이 뚜렷하다, 복부에는 방사성 선이 있다, 특이한 냄새가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이오니아 락티프루라 중에서 적자격으로 사용되는 종류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죠. 거별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똑같이 동일 조건에서 채취를 했어요. 채취를 했다면 이와 같이 두꺼운 거는요. 당연히 껍질을 벗겨 가지고 이제 거피해서 백작약으로 하면은 값도 비싸고요. 그래서 소득도 놀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적은 거예요. 적은 거 이런 거는 거피하면은 남는 부분이 없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피해서 적작약으로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경우까지는 적작약으로 유통이 될 수가 있죠. 자, 이게 단면을 잘랐습니다. 단면이 보면은 충분히 저기가 좋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쁘게 봐야 분백색이고요. 되게 보면은 분홍색을 띱니다. 분홍색을 띱니다. 방사성 무늬는 어차피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지.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라서 말렸습니다. 말리게 되면은 겉에 그 껍질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요. 껍질 부위가 이게 껍질 부위가 그냥 그대로 남는 거죠.
적갈색 부분이 남는 거죠. 그럼 남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단면이 보면 분홍색입니다. 이쁘게 한다고 그래도 옅은 황색이에요. 옅은 황색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목부에 방사성 선이 있다고 그랬죠. 방사성 선이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요거 포함해서 모두 다요. 조직의 친밀도입니다. 친밀도가요. 뒤쪽에 나오는 중국 베이치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치밀하죠. 이제 베이치종은 보면은 엉성합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오니아 락티프로라 종의 거피아진 적작약에 대한 특징을 요약을 했습니다. 흑갈색이나 세로로 골고루 가로로 향한 볼록한 피공이 당연히 있겠죠. 단면이 분홍색, 옅은 황색이고요. 목부에는 방사성 무늬가 뚜렷하고 여기 보면은 갈라진 틈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약합니다. 이게가 이제 굉장히 강하면은 베이치종이 되는 거죠. 천작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그 천작약을 하겠습니다. 천작약의 약재 상태의 모습입니다. 젓갈색이죠. 어떤 보면은 짙은 암젓갈색도 있습니다. 세로주름을 봐요. 세로주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파이오니아 베치종 요 종은요, 물론 재배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야생종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재배하는 정도 보면은 요 식물 상태에서 요 상태와 거의 유사합니다. 좀 굵기만 더 굵을 뿐이죠. 쉽게 말해서 표면에 보면은 원우리 락티프루라 종에 비해서 세로주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색깔은 좀 진하고요. 자, 거피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이 세로주름이 얼마나 뚜렷합니까? 세로주름이 굉장히 많고요. 뚜렷한 세로주름이 있고 단면 보겠습니다. 단면이 보면은 황백색이에요. 그 다음에 요런 데가 전부 다 빈틈이 굉장히 많죠. 요 가운데 이 부분이 이제 수부인데 피스 부위죠. 그래서 우리 작약에 비해서 베이치종은 이 수 형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식물체 입장에서 보면 수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수 부위가 충실한 거가 좋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천작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겉에 생육 조건상 잔주름이 굉장히 많고 색깔도 물론 다릅니다만 단면에 보면은 황백색이고 빈틈도 굉장히 많고 개중에는 수형성이 된 것도 있어서 그만큼 이제 유형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좀 우리 지금 락티프루라 종에 비해서는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세요. 요거 보면은 겉표면이 거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단면을 봐요. 단면이 보면은 황백색을 띠고요. 그 다음에 빈틈이 굉장히 많잖아요. 빈틈이 굉장히 많은 빈틈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천작약을 이제 그 약재 성상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하자면은 젓갈색 혹은 암젓갈색이고 뚜렷한 세로주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중에 바깥 껍질을 긁어낸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주름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단면은 되게 황백색이고 틈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갈색, 젓갈색으로 틈이 많은 종류가 천작약이 되겠습니다. 약재 감별 포인트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파이오니아 락티프루라 종류 중에 이게 이제 거피한 거, 파이오니아 락티프루라 중에 유피한 거. 그래서 백작약, 적작약으로 사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표면의 색깔이고요. 표면의 색깔이 이제 사용에 제한적입니다만은 산작약부터 백색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백색을 띠고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진하지만은 아직 백색 기운을 띠고 있고 그러나 이제
원자격적으로 가게 되면 적갈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분성 부분입니다. 분성. 산자계약은 분성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여기에 비해서 분성이 약하고요. 여기에는 분성 자체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라진 틈입니다. 상대적으로 치밀하냐, 약간 갈라졌냐, 아주 갈라진 거가 굉장히 많냐, 말라냐,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약의 기원식물은 3종입니다. 한박국과요, 산작약과 천작약 그렇습니다. 파니어 락테프로라 한국, 중국에 있고요. 산작약은 한국의 야생품입니다. 중국에는 없습니다. 천작약은 파이오니아 베이치 중국종입니다. 그러나 이야기했다시피 산작약은 요거는 이제 보호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요 두 종을 가지고 이제 백작약, 적작약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작약이 이제 한박꽃의 거피한 뿌리고 적작약은 한박꽃의 거피하진 뿌리고요. 아까 여기 산작약은 희귀해서 보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작약은 거피한 뿌리 중국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 효능으로 보면 백작약은요, 아까 보성, 이렇게 수렴성 그래서 적작약은 산성, 사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경도 보면은 백작약은 감비경에, 적작약은 간경에 그랬습니다. 성미에서도 보면 양하고 미안하고 같다고 보게 되면은 고미 같고요. 산미가 있냐 없냐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능에 관계된 건 아까 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약성가에 보면 백작약, 산암, 복도, 능수, 능부에서 이거를 보성, 염성으로 최종적으로 귀결을 시키고 적작약은 능, 산사에서 최종적으로 사성, 산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주된 사용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락티프리라를 기원종으로 했을 때 껍질을 벗긴 거하고 벗기지 않은 거가 보와 사와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유의성이 있겠냐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마인드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면 될 겁니다. 껍질을 포함한 것, 또 껍질만 가지고 또 그 껍질을 제거한 몸통만 가지고 이게 동일한 조건에서요. 여러 가지 양리 실험은 얼마든지 모형 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형 강구에서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석하게 그렇게 된 예는 없습니다. 혹자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아냈으면 그 교수님이 한번 그걸 해보시지 그랬냐는 거를 나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약물에 대한 정리, 기원에 대한 정리, 정품, 이품에 대한 정리, 상등품, 중등품, 하등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벅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한방에 양리하는 분들한테 이런 힌트를 많이 줬습니다만은 예석하게도 그거를 실행한 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백작약, 적작약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락티프로라 껍질 벗긴가 관계없이 작약 하나로 다 유통하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사물탕에 당귀, 천궁, 백작약, 작약 숙지향 할 때 껍질째 있는 그 작약을 쓰는 거하고 껍질 벗긴 거하고 효과가 과연 같겠나? 또 뒤쪽에 보면 사신산이라든가 무슨 타박상에 쓰는 당귀수산 같은 경우에 적작약 사용하고 등등등등 할 때요. 그 껍질을 벗기지 않은 백작약, 껍질을 벗긴 거, 벗기지 않은 거를 했을 때 그게 효과가 같겠나? 그러나 전통적으로 사용된 우리 모든 처방은요, 백작약, 적작약을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해서 사용을 했고 그 구분에 근거한 임상적인 종합 내용에 근거한 거가 한방이론입니다. 따라서 그게 결정적으로 그거를 반하는 내용이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건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사용된 기록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백제계약, 적재계약이 작약 하나로 통일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분해서 유통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백제계약, 적재계약, 유피, 거피를 구분해가지고 백제계약, 적재계약으로 락티프루라종의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 거가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구분 연구는 향후 진행이 돼야 되겠죠. 아마 이러이러한 내용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는 거가 한의학적 마인드에 입각한 연구라고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작약, 백작약, 적작약하고 구분해서 모든 작약의 망라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한 내용하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내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내가 참고하고 또 내 의견을 따로 여기서 미처 말하지 못한 추가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의견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